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12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이제 보면 그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검정인데요. 지금 어떤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새로 이제 나왔는데, 그런 이제 새로 개발된 이제 방법을 생각을 해보니까, 새로 개발된 그 치료 방법은 기존의 치료 방법보다 치료 기간을 이제 줄일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좀 명확하게 근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70명의 환자에게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기존의 방법은 평균 한 15일 정도 걸리는데, 어, 7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결과, 이제 환자마다 이제 70명의 환자들마다 치료 기간은 다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얘기하는 치료 기간이 이전보다 더 짧아졌다,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이제 치료 기간이 뭐 줄어들었다를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환자들에게 적용했을 때 그러한 치료 방법의 치료 기간의 평균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치료 방법은 모집단의 평균이, 즉 환자들마다 다르지만 환자들의 치료 기간을 이제 평균을 하면, 전체 평균이죠. 모집단 전체를 생각을 해서 15일 걸리는데 그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7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해 보니까 표본의 평균이 14.6일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3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치료 방법이 기존의 치료 방법보다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가설 검정을 할 텐데 유의 수준 2.5%로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P값도 한번 계산해 보고 그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은 가설부터 먼저 수립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가설을 수립하려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모수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모수가 뭘까요? 네,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적용했을 때 걸리는 치료 기간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집단의 평균입니다. 자, 그 값을 우리가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μ라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μ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즉, μ는 새롭게 개발된 치료법의 평균 치료 기간이라고 둔다면,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지금 이 문제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μ가 기존보다 짧아졌다. 즉, 기존의 평균인 15보다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검증하고자 하는 대립가설이죠. 그것은 μ가 15보다 작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응하는 규모가설은 기존하고 큰 차이가 없다. 즉, μ가 15다. 라는 것이 규모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가설 수립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할 일은 이제 검정 통계량을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자, 지금은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 그리고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검정을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따라서 지 통계량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 G는 x바 마이너스 μ0 나누기, 자, 시그마가 지금 이 경우에는 알려져 있지가 않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시그마 대신에 S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검정 통계량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하고, 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계산합니다.
자, 물론 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은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계산을 하는데요. x바가 여기 14.6이 되는 것이고요. 뮤제로는 얼마죠? 네, 여기 있는 15가 뮤제로가 되는 거고, s가 주어져 있고요. n은 7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값들을 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 관측값을 우리가 소문자 g로 쓰면 좋겠습니다. 두 값을 구분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소문자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G0라고 써서 이 녀석을 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유의 수준 2.5%로 이제 가설 검정을 하는 것이니까 기강력을 생각을 해보면, 자, H1의 형태가 15보다 작다 때문에 기강력은 검정 통계량 이 값이 어떤 기준값보다 작아지는데, 이때의 그 유의 수준은 2.5%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G 알파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파가 지금 2.5%니까 마이너스 G 0.025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값을 계산하고 또 이 값을 계산해서 두 값을 비교해서 기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 값을 계산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가설 검정을 할 때 가설 검정의 결과로 H0를 기각을 하는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면 그 결정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가 P값이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P밸류 값은 계산하는 방법이, 자, 앞에서 구한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으로부터 H0를 기각할 수 있는 최소의 유의 수준인데요. 지금 H1이 뭐보다 작다인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이너스 G 알파 기준값보다 G0가 작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최소의 알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국 G0보다 작은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G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그런 확률 변수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 G를 관측한 것이 G0가 되는 거고요.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검정 통계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일반적인 확률 변수 G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이 녀석도 분포 입장에서는 정기 분포이긴 하지만 이 녀석과 좀 더 가까운 녀석은 이 녀석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 한번 결과를 보죠. 네, 여기가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도록 하죠. 자, 그래서 가설을 수립하고 검정 통계량을 도입한 후에 기각력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G로부터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 계산하고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1.1155467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가 2.5%일 때 G알파는 1.9599640이어서 자, 두 값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자, G0하고 마이너스 G알파를 비교해서 이 영역 안에 들어가면, 즉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기각을 하는 것인데, 지금 G0가 마이너스 G알파보다 크죠? 따라서 기각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H0를 기각할 수가 없습니다. 즉, 표본 70명에 대해서 평균이 14.61로
기존의 평균 15보다는 작게 나왔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모집단의 평균이 15보다 작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에는 근거가 아직은 좀 부족한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P값도 계산을 해보면 P밸류가 0.132308이 나왔는데요. 자, P값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주어진 표본을 토대로 관측값을 토대로 우리가 H0를 기각을 할 수 있으려면 유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까지 잡아야 될까요? 약 한 13.2% 정도로 잡으면 기각을 할 수가 있는데 13.2%나 혹은 13.2%보다 좀 크게 유의 수준을 잡으면 기각을 할 수 있지만 H0를 지금 현재 2.5% 정도에서는 기각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유의 수준 2.5%와 P값을 비교해 보면 P값이 더 크므로 유의 수준 2.5%에서는 기각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H0를 기억 못하는 것이고 P값에 대한 이제 의미는 이제 유의 수준과 P값을 비교해서 유의 수준이 P값보다 크면 기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의 수준이 P값보다 작으면 기각을 못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계산을 R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했던 그 11번 문제와 이제 뭐 유사한 형태니까 일단 뭐 코드를 가지고 복사해서 가지고 오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기준값 미우 제로가 15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 적어 놨습니다. 라인에. 자, 그리고 x바가 14.6이고요. s가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알파가 지금은 2.5%니까 0.025가 되는 것이고 표본의 개수는 70명이었으니까 70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검정 통계라인 관측값 G0는 식을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강력에서의 기준값인데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G 알파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G 알파를 먼저 계산을 하기 위해서 G 알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이제 1-알파를 Q놈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G 알파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관측값과 검정 통계라인 관측값과 기강력에서의 기준값을 이제 비교를 먼저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한번 판단도 해보죠. 물론 이제 우리가 프린트를 하니까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자동으로 확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자, 언제 기각하냐면 이 제로 자체가 마이너스 G 알파보다 작을 때 하는 것이죠. 값과는 작을 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만족하지 않으면 기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밸류도 같이 계산을 해보면 P밸류는 조금 전에 우리가 계산한 식에 의하면 혹은 H1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미우가 15보다 작다 라는 이제 것이 이제 대립가설이기 때문에 검정 통계라인 관측값을 G0라고 할 때 G0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입장에서 그래서 P밸류까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한꺼번에 계산하면 G0 관측값과 마이너스 G알파가 나왔는데요. 자, 이 값과 조금 전에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확인한 값을 비교해 보죠. 마이너스 1.115547 동일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G알파가 얼마였죠?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p-value 약 13.2%였는데요. 네, 동일한 것 같죠? 그리고 결론도 H0를 기각 못한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이번에는 모듈에 대한 추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에 대한 추론 첫 번째 내용으로서 신뢰 구간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 1번, 2번 두 가지 문제 모두 신뢰도는 다르지만 95%, 90% 형태로 신뢰도는 다르지만 어차피 신뢰 구간입니다. 자, 1988년에 졸업한 고등학생 중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모비율인데요. 지금 위에 있는 문제를 보니까 1988년에 졸업한 고등학생 중에서 750명을 대상으로, 즉 표본의 크기가 750이죠. 조사한 결과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750명 중에서 59.8%, 59.8%는 이 표본에 대해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표본 비율이 되는 것이죠. 이 표본 비율을 가지고 750명 뿐만 아니라 1988년에 졸업한 모든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디쯤에 있는지를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비슷한 상황인데 직업훈련소에 입소한 학생들의 모비율이고요. 신뢰도가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모두 모비율에 대한 그 신뢰 구간이니까 그 신뢰 구간에 대한 식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자, 표본 비율을 PH라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 햇 1 마이너스 p 햇이 바로 신뢰 구간에 대한 식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 p 햇은 59.8%니까 소수로 나타내보면 0.598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에서 P햇은 직업훈련소 4.2%인데 0.04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N은 얼마죠? N이 750이죠? 그 다음에 G2분의 알파는 이제 95%와 90%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그 결과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워야 될 것 같네요.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므로, 자, 1번, 2번에 대해서 값들을 이제 넣어서 계산을 하면 첫 번째 경우는 0.5629에서 0.6330 정도 사이에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0.0299에서 0.0540 사이에 있을 것 같다 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정말 이 답을 우리가 RStudio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로 넘어가서 계산을 하는데, 자, 일단은 필요한 값들이 위에 주어져 있죠, 여기에. 자, n의 값이 750, n의 값 750이고요. 그 다음에 p햇이 첫 번째 문제는 0.598이고, 알파가 지금 95% 신뢰 구간이니까 0.05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값으로부터 이제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신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p햇 플러스 마이너스 g2분의 알파에서 g2분의 알파를 먼저 계산하죠. 자, 이 값은
Q 놈을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알파 나누기 2가 되죠? 자, G 2분의 알파를 이제 계산을 하고 뒤쪽에 루트 n분의 p hat 1-p hat 곱한 것을 우리가 이제 곱할 테니까 자, 그것을 이제 한꺼번에 D라고 하겠습니다. G 알파 2분의 알파 곱하기 SQRT 루트 안에서 p hat 곱하기 1-p hat 나누기 n이었죠?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자, 일단은 궁금한 p hat과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인지를 먼저 출력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p hat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d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죠.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네, 이것을 보니까 자, D가 0.035 정도 나왔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0.56이고 0.6338인데 이 값이 네, 여기 있는 값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잘 계산한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방금 했던 식에서 값만 약간 변경하면 되니까 이것을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오고 그 다음에 PS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0.042 그 다음에 알파도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맞춰서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0.2995에서 0.05404 네, 맞는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잘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집단의 비율에 대한 추론으로서 검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을 보니까 대통령 네, 절반 미만이 대통령의 최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지지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대처 방안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비율, 모 비율을 P라고 했는데, 그럼 이 모 비율 P를 이제 사용을 한다면,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절반 미만이 지지하느냐를 보는 거니까, 지지하는 모 비율이 절반 미만이냐를 보는 거죠. 따라서 H1은 절반인 거니까 0.5가 될 거고, 절반 미만이냐, 그러니까 0.5보다 작으냐를 이제 확인하고 싶습니다. 되겠죠? 네. 자, 그래서 H0하고 H1은 이제 P는 앞에 설명이 있으니까 따로 우리가 뭐 부가 설명은 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경우에는 H0와 H1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에서 500명 중에서 조사했더니 228명이 지지를 하였다. 그러면 Phat이 얼마죠? 네,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본 비율은 500분의 228인데, 자, 이 자료를 이제 토대로 해서 H0가 그럴듯한지 H1이 그럴듯한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파는 0.05 값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을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 할 일은 검정 통계량을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P hat 마이너스 P0죠. 그 다음에 루트 P0 1 빼기 P0 모 비율의 검정에서의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자, P0가 얼마죠? 여기가 P0죠? 0.5.
자, 그래서 0.5를 쭉 넣고 P햇은 이 값을 넣으면 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는데 G0라고 부르죠. 자, 이 G0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각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텐데, 기각력을 생각을 해보면 H1 형태가 0.5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기각력은 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계산했을 때 기준값보다 작게 나오면 될 텐데, 알파가 0.05니까 마이너스 G 0.05보다 같거나 작으면 기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비교해서 기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면 되겠고, P값, P밸류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에서 12번 문제하고 이제 형태가 동일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표준 정규분포에서 얻은 관측값보다 작게 나올 확률이 바로 P밸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네. 지금 보이는, 네, 잘 보이죠? 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한번 그걸 좀 지우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H0, H1 가설을 수립하고, 앞에서의 값을 쭉 계산을 해보면, 자,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 우리가 앞에서 조금 전에 G0라고 썼고요. 그게 마이너스 1.9677. 그 다음에 기준값이 마이너스 G알파인데, 그게 알파는 0.05고, 마이너스 1.644. 두 값을 비교하니까 G0가 마이너스 G알파보다 그거는 작게 나오죠? 네, 따라서 H0를 기각을 할 것이고, P값은 표준 정규분포에서 마이너스 1.96773982보다 같거나 작게 나올 확률일 텐데, 계산해보면 0.02454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P값과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유의 수준 생각해 보면, 유의 수준이 P값보다 크므로 기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P값과 비교해도 좋고, 아니면 G0하고 마이너스 G알파를 비교해서 판단을 해도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H0를 기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 계산이 제대로 된 건지 한번 R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4번인데요. 지금 이 문제가 12번 문제하고 비슷한 가설 검정 문제니까 일단 12번에서의 결과를 일단 가지고 와서 수정을 조금 해보도록 하죠. 자, 뮤제로는 아니고 지금은 P0가 있었죠. P0가 0.5였죠. 지금 여기다가 써놓지 않았는데, 그리고 네, X바 없고 S도 없고 알파가 0.05고요. 그 다음에 N의 크기는 500이죠. 이거는 이쪽에다 쓰죠. 자, 그리고 P햇이 필요하죠. P햇은 228이 이제 지지했으니까 N을 먼저 정하고 나서 N분의 228 하면 P햇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은 다시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얘는 여기 바로는 놔두고 쓰면 P햇, 여기가 P0죠. 그리고 여기가 스퀘어 루트 안에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P0 곱하기 1 빼기 P0 나누기 N이 들어가면, 그죠? 네.
그리고 G알파, 네, 됐고,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G0랑 마이너스 G알파를 비교할 것이고요. 판단은 예전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p-value 계산하는 식도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일단 검정 통계량 관측값이 마이너스 1.9677 이 값이 동일한 것 같죠? 마이너스 G알파 1.644 네, 되는 것 같고요. H0를 이제 기각을 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났고요. p-value가 맨 마지막에 보이죠? 네. 0.02454 0.02454 네. 잘 우리가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10장에 있는 제 10장과 관련된 연습 문제를 이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